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트레킹의 세계. 오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걷는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레킹에서 활용하는 대부분의 신체 활동은 걷기입니다. 우선 걷기 운동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대한걷기협회에 따르면 가볍게 걷는 것이 달리기나 다른 운동보다 훨씬 무릎이나 허리, 발목 등에 주는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라도 자신의 페이스로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걷기 운동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현대인들은 운동을 했다고 느끼는 게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숨이 턱까지 차고 땀이 많이 나야지 운동을 좀 한 것 같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근육이 뻐근하게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나고 다음날 몸이 좀 이렇게 커진 것 같아야 운동을 했다고 인식하기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은 목적에 따라서 강도와 형태가 다릅니다. 걷기 운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다이나믹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어찌 보면 운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검증이 된 것처럼 꾸준한 걷기 운동은 우리 몸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심폐지구력이 증가하고 몸의 근력을 단련시켜주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 전반에 활력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들도 있죠. 또한 올바른 자세의 걷기는 척추와 골반 질환도 예방하거나 고칠 수 있죠. 트레킹은 실내에서 이루어지죠. 걷는 동안 태양빛을 통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한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규칙적인 걷기의 10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니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걷기 운동을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강도로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 가장 유행했던 것이 바로 만보 걷기와 그리고 맨발 걷기였습니다. 유튜브에 이 두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일반인들의 생생한 경험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바르지 않는 자세로 만보 걷기를 해서 오히려 척추나 골반 등에 무리가 간다거나 맨발 걷기 중에 부상을 당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장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트레킹이 끝났을 때 아픈 부분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이 걷는 동작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걷는 양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숨이 약간 찰 만큼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빠르게 걷기도 섞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죠. 그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걷기 자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상체는 곧게 세우고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야 돼요. 이때 아랫배는 살짝 힘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가슴에서 배 쪽으로 내려오는 선이 일직선으로 보이게 서는 것이 좋습니다. 상체는 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고 양쪽 팔은 자연스럽게 둡니다. 시선은 전방을 향합니다. 10에서 15cm 앞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깁니다. 손은 주먹을 가볍게 쥡니다. 팔은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구부리면 됩니다. 걸을 때 중요한 것이 허리와 엉덩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걸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하게 흔들린다면 하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집중해서 흔들림을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는 11자로 걸어야 하며 무릎 사이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걷습니다. 보폭은 자신의 키보다 100cm를 뺀 정도로 걸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라면 170에서 100을 뺀 70cm 정도의 보폭이 일반적입니다. 발을 내딛을 때는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내딛습니다. 발끝을 살짝 위로 올리면서 착지하는 느낌으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아 충격이 완화됩니다. 걷기와 트레킹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챙겨서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천드려 볼게요. 우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면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댁이 아파트라면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관절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만요. 그리고 요즘엔 음식이나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해서 받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직접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트에 장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걷기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걷기 친구가 생기면 주에 1, 2회 정도 산책로를 걷는 약속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올바른 걷기 자세와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 평소 걷기를 실천하면 어느새 2시간 이상의 트레킹도 거뜬하게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 트레킹 코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